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식구분들의 영원한 파트너 이거폰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3월 경마를 마무리 짓고 4월 경마를 준비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기는 했는데 낮 기온하고 밤 기온의 차이가 심해서 낮에 따뜻함을 믿고 조금만 방심하면 뭐 재채기도 나오고 콧물도 찡 나오고 고생 좀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동안 비까지 오지 않으면서 말할 수 없는 건조함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봄 감기 어설프게 걸려버리면은 여름까지 엄청 고생합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서 이 답답함은 조금 더 길어질 듯 보여집니다. 자, 오늘 독한복귀는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 번쯤 이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좀 내용이 있었죠. 바로 경마 기수입니다. 경마 기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경마에서 경주마를 타고 직접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를 의미하죠. 경마의 특성상 로봇이 아닌 살아있는 동물을 유도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경마이기 때문에 기수의 능력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커다란 운영체에 각 기수별, 그러니까 뭐 1기, 2기, 3기, 지금 뭐 20한 몇 기, 30기까지 갔는데 선수들을 수급하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 그리고 하나의 경마장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마주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수들의 최종 결과에, 기수들의 역량 자체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해서 오늘은 필드에서 실전 예상과 실배팅을 하시는 식구분들과 함께 전체 기수들의 기본 능력치와 배팅 유무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요거 좀 해보고 4월 경마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은 경마 기준으로 기수 등록된 기수는 66명. 꽤 있죠. 66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부상, 병역, 뭐 개인 사정 이런 걸로 뭐 8명 정도를 제외하고 지금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기수가 58명.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승 정지라든가 뭐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외가 된 기수들을 빼면은 한 주에 평균적으로 35명에서 40명 정도, 35명에서 40명 정도가 그 토요일 양일간 23개 경주 가량의 레이스에 투입이 됩니다. 양일간 23개 경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복승률 기준은 46개인데 이게 3금 체계가 좀 바뀌었죠. 예전에 3복승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1착과 2착 그리고 이제 3착하고 4착의 상금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1, 2착 상금차는 한 절반 정도, 한 30% 정도 나고 3착하고 2착하고 3착 밑으로의 차이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3복승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3차까지는 상금차가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2차과 3차과의 그 상금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수들도 예전에는 2착을 목표로 뛰었는데 최근에는 3착 원저리권도 충분히 보면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양일간 한 63개? 그 정도 자리를 가지고 한 주간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저 역시도 매경주 2명 내외의 그 입상 사정권의 기수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머리가 터져라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 모든 기수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경마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사실. 경주별 출주하는 마필들의 능력치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한국 경마의 특성상 마주, 그리고 거기에 조교사, 그리고 기수까지 물리면서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물리고 물리는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뭐 일명 간다 안 간다 뭐 좋게 얘기하면 정보 일명 소스 뭐 이런 게 난무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 소스라는 것이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소스라는 것도 결국 기반은 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그 소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말을 입을 거치면서 살이 붙죠. 별다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걸 일부러 또 포장해서 금전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또 세력까지 있으면서 이 한국 경마에서 소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필요 불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 경마에서 없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경마라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마필이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 부분. 그래서 이제 속칭하는 말이 마칠인삼이라고 하잖아요. 최종적인 경마의 그 순위를 매김에 있어서 말의 능력이 7, 기수의 능력이 3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설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말의 능력이 5 정도 그리고 이제 기수의 능력이 3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조교사라든가 마주라든가 당일날 주로의 여건이라든가 경주 재반 조건이라든가 요런 게 한 2 정도 그렇게 본다면은 말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기수의 능력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냉정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 주간 많은 기수들이 기승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입상을 나눠 가지는 기수들은 일명 프리기수라고 해서 소속조 기수가 아니라 자유로운 기승이 보장된 사실 예전에는요 이 프리기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속기수 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선임기수 능력기수죠. 능력기수 1명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수습기수 1명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54조까지 있는데 예전에는 53개 마방. 그래서 이제 보통 등록된 기수들 같은 경우가 보통 100명 언저리 요 정도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기수라는 게 생기면서 사실 많이 줄었죠. 왜냐면 다수의 기승 기회를 프리기수가 가져가다 보니까 철저한 이제 능력자로 가다 보니까 사실 나머지 기수들이 설 자리가 많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매년 뭐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새로운 기수들이 이제 수급이 되는데 예전에는 보통 이제 한 해 수급되는 꼬마 기수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적게는 이렇게 수급이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티오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만큼 굉장히 좀 치열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 기수들에게 쏠림 형상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수 때문에 울고 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체 기수 중에서 11명의 프리 기수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제약 때문에 계약 기수보다는 많은 마필에 기승하는 프리 기수들의 성적이 따라서 그 함께한 예상가와 배터들의 운명이 매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이제 배팅을 해줘야 되는 기수 그리고 좀 배팅을 좀 피해야 할 기수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요 관심 기수들 위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혜선, 문세영, 이찬호, 조성곤, 박우른 이 5명의 기수들이 제가 최근 한 3개월 정도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최근 복승률과 그리고 기본 능력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 마필에 기승했을 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기수들입니다. 특히나 1월달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적을 했던 그야말로 황태자 조성곤 기수 같은 경우는 사실 2월달까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뭐 기록적인 면만을 봐도 2월달 같은 경우가 44마리 기승했거든요. 3주차 경마에서. 근데 입상률이 복승률이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승, 준우승까지 해펴갖고 4마패 정도의 입상밖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좀 부침을 겪었는데 3월달 들어서 제가 지난주는 기록을 아직까지 살피는 못했는데 그 전까지 46마리 그리고 지난주까지 하면은 한 10마리 조금 넘게 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승률 자체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20%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조성원 기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필 기승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그 여유가 생겼다. 1월달, 2월달 말 타는 걸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만 급하다? 의욕만 앞서는 그런 모습이 좀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3월달 들어서 기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여유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대체적으로 조성호 기수 같은 경우는 또 날씨가 더워지면 더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기록으로 봤을 때. 그래서 2월달보다는 3월달이 좋았고 3월달보다는 아마 4월달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세영하고 이철호 같은 경우는 이 이름값 자체가 현재 과천에서는 넘버 원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조성건 기수가 합류를 하면서 아마도 금년도 중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조성건, 이찬호, 문세영 이 세 명의 기수가 아마 나눠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페로비치 기수 역시도 상당한 이름값을 해주고 있긴 한데 페로비치 기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김혜성 기수가 아주 최근에 공격적인 기승을 하면서 좋은 배당을 많이 선사해주고 있어요. 김혜성 기수가.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김혜성 기수 같은 경우는 프리 기수 치고는 많은 마필의 기승은 없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한 마리 한 마리에 집중하면서 타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신뢰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는 마필의 기승했을 때 어떤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문세영이라든가 이찬호에 못지않은 그런 어떤 신뢰감을 주는 여기에 더해져서 문세영이라든가 이찬호 기수에 비해서 인기도가 덜 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의 값어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조금 더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수가 김혜성 기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기수들, 쉽게 말해서 놓고 추천하기 어려운 기수들, 이런 기수들을 조금 주시할 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박태종. 야,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박태종 기수는 제가 처음에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경마장 올 때부터 넘버원이었고 20년 넘게 넘버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52입니다. 이제 만으로 50세로 마사회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65년생이에요. 65년생입니다. 52. 2000승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벤트가 있죠. 지금 2000승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벤트가 있어서 마사회라든가 전체 기수들 역시도 뭐 대외적인 의미 때문에 나를 뭐 밀어주거나 아니면 마방이라든가 조교사 역시도 워낙에 뭐 지금 뭐 조교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동기들도 많고 사실은 뭐 선배도 있긴 한데 오히려 후배들도 지금 조교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2000승은 결국 이제 날짜에 대한 문제지. 몇 승 안 남았습니다. 날짜에 대한 문제지. 제가 봤을 때 2000승까지는 빅 이벤트로 갈 것 같다. 근데 최근에 확실히 말을 타는 걸 보면요. 확실히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체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 하면 떠오르는 게 보면은 근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근성이라는 거는 사실 그 체력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근데 확실히 최근 몇 년간의 이렇게 기록을 보면 박태종 기수가 이 승을 몰아치는 게 좀 선선한 날씨 때 그때 좀 몰아쳐요. 근데 날씨가 더워지고 체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조금 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금년 들어서는 확실히 떨어져요. 페이스가 확실히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을 타는 걸 봐도 익삼률을 떠나서 말을 타는 걸 봐도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아요. 몰아치는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박태종 기수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때는
기수에 대한 능력치에 플러스 알파를 두는 게 아니고요. 말에 대한 능력치를 더 많이 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얘기해 드렸던 이찬호 기수라든가 뭐 김혜성 기수라든가 문세영 기수라든가 뭐 조성공 기수 이런 기수들 같은 경우는 마필 자체에다가 기수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박태종 기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솔직히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큰지는 모르겠지만 신뢰도 쪽이라든가 어떤 마필을 기승했을 때 어떤 임팩트적인 모습에서 예전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박태종 기수 하면 딱 그 트레이드 마크가 직선에서의 그런 치열함이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확실히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박태종 기수는 당분간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무조건 놓고 한다, 놓고 추천을 한다, 놓고 배팅을 한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페로비치. 데뷔 초에 상당히 많은 기대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때 제가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 자세라든가 어떤 스킬을 보면서 이 기수는 우리나라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했던 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사실 나온 성적만 가지고 보면은 넘버 2, 3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표예요. 다승 경쟁에서도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제가 분류를 상위 클래스에 둔 게 아니라 약간 불안한 쪽으로 뒀냐면은 최근에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은 대다수가 인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양일간 기본적으로 풀로 가면은 한 14마리 타는 거고 적게 타도 한 10마리 정도는 타는 게 이제 페로비치급이거든요. 근데 그 10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대다수가 인기만, 인기도 3위권 안에 다 들어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입상률은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아요. 확실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 기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 파이팅, 어떤 성실함 이런 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재계약이 자꾸 거듭이 되면서 느슨해지더라고요. 느슨해지면서 뭐 장난친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확실히 그 우리들 머릿속에 가졌던 그 좋은 모습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페로비치가 금년 들어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신뢰도를 크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진마들을 많이 탄 상태에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인기마들을 탄 상태에서 그런 모습이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태종 기수라든가 페로비치 기수 같은 경우는 인기도를 나눠 가지는 기수인데 인기도에 비해서는 놓고 할 수 있는 메리트는 확실히 요즘에 보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유승환, 이상혁.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상혁 기수하고 유승환 이 두 명의 기수 때문에 페이스가 좀 꺾인 경우가 좀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가장 속을 썩이는 기수들이고요. 아니 도대체 왜 프리 기수를 신청을 해갖고 많은 마필에 기승을 하고 그리고 매 경주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최근에 유승환 기수라든가 이상혁 기수의 그 복승률을 보면 도대체 왜 프리 기수를 했는지 그나마 유승환은 좀 나아. 이상혁이는 이렇게 탈 거면 왜 도대체 프리 기수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정균 기수가 부상 이전에 한참 속색일 때 있었거든요. 말 엄청 타는데 입상은 올킬 내지 하나 두 개 입상할 때 딱 그 흐름이 지금 딱 이상혁한테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상혁 기수가 요즘에 또 인기만 안 타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기승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 저는 최근 3개월 동안 이상혁 기수하고 유승환 기수를 추천과 비추천을 거듭해 들으면서 생각했던 최종 결론이 뭐냐면 비우자. 이 기수들에 대한 바램, 뭐 욕심 이런 거 다 비우자. 특히나 이상혁 기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비추의 최악이라 말씀드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 명의 기수는 특히나 이제 앞에 뭐 박태종도 그렇고 페로비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상혁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면 화병에 죽는다. 페이스가 말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에 말씀드렸던 믿음직한 기수들, 녹화할 수 있는 기수들에 반해서 박태종, 페로위치, 유승환, 이상혁 기수 같은 경우는 많은 마필에 기승함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는 못 준다. 그래서 저는 4월달 이후부터 4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이 네 명의 기수들은 좀 많이 피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박태종이라든가 유승환이라든가 이상혁 기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피할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녹화하는 경우는 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수들입니다. 이제 프리 기수는 아니지만 그 프리 기수를 포함해서 이름값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주목하는 기수.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임기원, 장추열, 김초로, 이혁, 박병호. 임기원 기수 같은 경우는 데뷔를 좀 늦게 했죠. 이게 상당히 임기원 기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동기로 따지면은 문세영 기수하고 동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부 좀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어서 정식으로 데뷔를 하지 못했고 뭐 관리사를 통하고 걸치면서 딱 뒤늦게 데뷔를 했어요. 히스토리가 상당히 좀 많은 기수입니다. 좋지 못했던 과거도 있긴 한데 소문일 뿐이죠. 그건 소문일 뿐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승하는 자세라든가 성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기원 기수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탔을 때 그 자세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강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승부가 필요한 마필에 기승을 해서 보여주는 신뢰감은 확실히 힘이 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필 개별에 따라서 상당한 좀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추열 기수예요. 예, 최근에 이제 부상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뭐 장추열 기수하고 임기원 기수 같은 경우는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명의 기수가 상당히 좀 마필을 타는 어떤 기승 스타일이라든가 말 위에서 가지고 있는 기승 자세라든가 어떤 공격적인 어떤 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흡사함을 갖고 있는 기수들이에요. 그래서 장추열이라든가 임기원 기수 같은 경우는 동일선상에서 특히 이제 장추열 기수 같은 경우는 저하고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기수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초로 기승 횟수에 비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기수입니다. 그리고 김초로 기수가 사실은 잔부상이 많아서 그렇지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김초로 기수를 딱 보면 예전에 누가 떠오르냐면은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 오경원 기수가 떠오릅니다. 이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피를 순간적으로 확 끄집어내는 그 힘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농땡이성 말. 요런 마필들 기승했을 때 끌어내는 힘 자체는 김초로 기수가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격적인 기승 때문에 인기마보다는 대당마 입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파서 특징 잡아서 동락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마필에 기승하지 않고 인기마 기승이 많지 않다는 점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기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김초로 기수입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게 이혁하고 박병호. 약간 지금 아웃사이더 느낌이 있죠. 기승 횟수와 떨어지는 복승률 이런 걸 보면 이제 크게 믿음을 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혁 기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금년 들어서 1승이 있나? 3월달에 승이 없어요. 3월달에 이창만 3번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체 기수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급성장해주고 있는 게 이혁하고 박병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기수들을 봤을 때요. 이 기수들이 지금 기승술에 눈을 떴다, 뜨지 못했다라는 걸 보면은 실마 기승할 때 보면 알아요. 선행말은 어차피 앞에 가는 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개라든가 어떤 페이스 안배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진짜 이 기수가 마피를 몰아내는 어떤 기승 스타일 자체가 확실하게 변화가 왔다라고 느끼는 건 취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박병호 기수하고 이혁 기수가 취입마 입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능력 선행말을 많이 기승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거 약간은 능력 추임마가 아니라 비인기로 분류되는 추임마를 타고 그 정도로 뽑아낼 정도의 그런 힘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 특히나 박배용 기세 성장 꼭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솔직히 최근에 전체 기세들 중에서 선취권에서 밀어내는 힘으로 따진다면은 박병윤하고 다카시 이 두 명의 기수가 가장 눈에 띄어요. 다카시 기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히나 제가 가장 많이 추천 경주에 대가리를 쳐드리는 기수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호흡을 맞췄던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기억 갖고 있는 기수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죠. 이번에 그 재계약을 실패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은 난 것 같이 보이는데 재계약에 실패를 하면서 예전에 부산에서 뛰었던 기수가 지금 서울로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워요. 다카시 기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 뛸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수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호흡을 맞출 거라고 생각했던 기수였기 때문에 재계약의 실패가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그 외에 이제 최근 이제 프리 기수로 나오면서 꾸준하게 성적표가 나와주는 기수가 송재철 그리고 이제 꼬마 중에서는 이현종 이런 기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표본 오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종 기수도 그렇고 송재철 기수도 그렇고 어떤 기승하는 모습의 어떤 임팩트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사실. 그 임팩트 자체가 엄청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장단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략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이 시간을 가진 이유는 최근 복귀와 조교 이런 걸 통해서 마필에 많이 집중을 좀 했거든요. 제가 금년 들어서. 근데 다소 요 마필 쪽만 가지고 집중하기에는 뭔가 좀 소홀함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마의 특성상 마칠인삼이라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온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외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제 기술 쪽인 부분에서 좀 더 전개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싶어서 이 자리를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배팅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4월 경마를 준비하니까. 자, 결론 한번 내려보죠. 4월부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4월 첫 주 경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상시 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안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천을 하는데 이제 대가리 놓고 추천하느냐 후차권 추천하느냐 이렇게 이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 앞으로 4월부터 확실하게 대가리를 놓고 추천할 수 있는 군 김혜선, 문세영, 이찬호, 임기원, 조성권, 박우른 이 6명은 마필의 능력에 딱 됐다고 생각했을 때 믿음을 확실하게 주면서 플러스 알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기수들 믿음을 줄 수 있는 기수들이라는 거죠. 김혜선, 문세영, 이찬호, 임기원, 조성권, 박우른 여기까지는 보시는 게 맞고요. 인기만 기승시에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기수 고민한다는 거죠. 웬만하면 녹화하면 안 되는데 고민한다는 건 이제 박태종 기수하고 페로기치 두 명의 기수는 상당히 좀 고민이 좀 필요하겠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녹화하면 안 되는 기수 어떠한 경우에도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유승환, 이상혁, 문정균 이 세 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녹화하면 안 되는 기수군 위험한 기수군이에요. 그나마 문정균 기수 같은 경우는 부상 이후에 돌아와서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서 선별적으로 선택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정균 기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유승환 기수라든가 이상혁 기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주목해서는 안 되는 기수. 그리고 4월부터 주목을 하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큰 바닥들을 안겨줄 수 있는 기수들이 이혁 기수와 박병윤 이 두 명의 기수들은 상당히 앞으로 주시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꽃피는 4월엔 하루하루의 경마일이 축제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3월까지의 나쁜 기억은 모두 있고 자,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착실하게 준비해서 4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스럽게 경마는 말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아집보다는 좀 더 넓게 나무보다는 큰 숲을 볼 수 있는 여유와 눈을 가지고 4월 경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냉정하게 돌아보고 4월 경마를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오늘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기수들에 대한 평가, 요건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냉정하게 꼼꼼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건 여러분들 배팅에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 역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다. 간간히 제가 복귀 방송을 통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수 얘기를 했는데 뭐 간간히 특집 방송식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특집 방송식으로 뭐 어떤 방송에서는 또 이제 뭐 소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고 싶은 날이 있고요. 또 배팅이라는 것도 사실 한 번쯤 특별 방송 같은 걸 통해서 한 번쯤 얘기해 보고 싶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알찬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기수금 꼭 기억하시고 체크해 놓으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배팅에 있어서 마이너스는 없다.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 단단하게 알찬 예상 돈되는 마켓을 가지고 4월 첫 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4월 첫 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